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신발 벗는 모습을 보고서야 안심을 하게 되는 게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학교 안에서 또 학교 밖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늘 걱정되시죠. 근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탈하게 안전하게 잘 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선생님. 그럼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근데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이제 선생님 오시기 전에 일찍 등교한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나면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큰 사고로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체육 시간에 일찍 나간 친구들이 실제로 뭐 배드민턴채에다 돌을 이렇게 띵띵띵 하다가 또 다른 친구가 맞는 경우도 네네. 있었고요. 수학여행 같은 데 가서 밤에 또 나와가지고 빈 수영장에 가갖고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큰 사고로 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무궁무진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아,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해봤던 게 참 많네요. 아니, 근데 저도 좀 사실 많이 찔리기는 했어요. 네. 근데 저도 뭐 개구장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좀 큰일 날 뻔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이제 그 연탄불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탄불 살아있는 걸 구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들하고 국자에다가 막 설탕 넣고 해갖고 그쵸, 볶게 그쵸. 먹는 네. 거예요. 볶게 막 하고 있는데 막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옷 소매가 타고 있었어. 어떻게? 깜짝 놀라가지고 옷을 벗고 다 계속 또 볶기 만들어서 먹었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볶기 먹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그때는. 그렇죠. 맛있었으니까. 사실 안전사고라는 건 조심하고 예방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이런 교육들을 합니다. 뭐 재난 대피 훈련이라든지 보건위생관리, 뭐 교통안전교육 이런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냥 하지 마라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요새는 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소방관 연계해가지고 직접 그 교육을 하러 오셔요. 그래서 네.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소화기 사용법을 직접 학생들에게 시연을 해주고 학생들에게 해보게 하고, 막 연기 펄펄 나서 애들 막 눈물 나고 막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훈련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학교에서 하는 안전교육 때 아이들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좀 가져보고요. 혹시 집에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안전교육에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쓰는 거 잘 조심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초등학생들 그 조사해봤더니 한 22.7%가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쓴다. 그중에 33%가 다친 적이 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운전하다가 또 스마트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요새는 그 증강현실 게임이 있어가지고 뭐 말이 잡으러 다니려고 여기저기서 맞아요. 막 계속 스마트폰만 쓰고 다니는 애나 어른이나 너무 많은데, 어떤 안전교육이 있을 때는 이게 공부하고 달라서 한 번 잘못되면 큰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교육만큼은 아주 강하게 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애가 그 일을 했을 때는 매우 엄하게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게 안전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목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알려주고 안전 단원도 신설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평소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지도하시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사실은 사고율이 거의 없어요. 근데 네. 이제 교문 밖을 나서는 순간 사고율이 그렇죠. 급증하거든요. 그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려요. 오. 그리고 골목길을 좀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툭툭 차도로 뛰어나가다 보니까 맞아요. 사고도 많이 아우, 나고. 볼 때마다 그리고 얼마나 아찔한데요. 네, 또 요즘에는 바퀴 달린 신발을 신고 이렇게 잘 다녀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부모님께서 수시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신변보호 연락 체계 같은 것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 뭐 호루라기를 분다던가 네. 소리를 친다던가 이런 것도 평소에 교육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뭐 아이들에게는 밝은 길로 다녀라, 안전한 길로 다녀라, 뭐 이렇게 안전교육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맞아요. 사실 주지시켜야 네.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물놀이장이라든지 뭐 공연장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또 낯선 사람이 또 다가왔을 때 단축 버튼 누르면 이제 바로 엄마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학습에 뒤처지지 않고 공부를 잘 따라가는 것만큼,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건강하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부터라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교육 더욱더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다학을 찾아와준 고민 사연 함께 만나볼 텐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서울시 노원구. 안녕하세요. 이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오늘의 주인공 박찬웅 군을 소개합니다.
찬웅아,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박찬웅입니다. 아, 딱 초등학생이 인사하는 방법이죠, 그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엄마는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으셨을까요? 찬웅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들이 다 모두 잘 하고 있는지 너무 많이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로 고민이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책 보니까 많이 시키고 계신 것 같은데요. 1학년인데 저렇게 많아요, 책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공부 환경부터 살펴볼까요? 여기가 찬웅이 방이있는데요. 보시면 교구가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하고 여기 책상에 앉아서 40분 정도 수업을 하고 그렇게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평소에도 찬웅이 혼자 있을 때 공부도 여기서 하나요? 아니요. 여기 혼자 있는 거 무서워해서 여기서는 안 하고 거실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정돈돼 있기는 하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찬웅이의 공부방. 어쩐지 아쉽기도 한데요. 거실이 더 책도 많고 차분하게 공부할 수 네. 있는 분위기인 저 것 같아요. 같으면 책상이랑 조명을 좀 신경 그러게, 썼으면 좀 좋겠다는 어두워 생각이 좀 보이죠? 드는데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학습지로 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연산학습지를 푸네요. 근데 보통 저렇게 초등학교 가기 전이면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면서 풀곤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친구는 손가락을 안 쓰네요. 오. 일단 자세는 오케이. 입학하기 전 준비해온 공부들을 살펴볼까요? 교구 수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하고 국어, 받아쓰기, 그다음에 독서 연계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영어, 태권도를 매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문제지를 풀고 있는데 그걸 다 못했을 때는 주말에도 잠깐 짬내서 하고 있는 편이에요. 수학은 방문 수업 일주일에 2번, 학습지는 매일 8장씩 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보시면 찬웅이 수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틀리는 거 없이 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 편인데요. 지금 저랑 문제의 묶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는 조금 힘들어 했어요. 뭐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죠. 다 잘할 수 있나요? 아,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 보니까 되게 귀엽네요. 그렇죠? 네. 나도 풀어서 좀 만점 맞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유독 힘들어했다는 묶음 관련 문제. 엄마와 함께 고심하는 적이 역력한데요. 그렇다면 수학의 기본, 연산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연산은 가끔 한두 개는 있지만 거의 그런 거 없이 혼자서 쭉쭉 잘 풀어내고 있는 편이고요. 어머니 근데 보니까 그 글씨가 상당히 크네요. 네. 그리고 옆에는 또 네모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거는 뭔가? 네, 이거는 찬웅이가 이렇게 앉혀주면 글씨를 마음대로 제 멋대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못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치게 됐습니다. 답 적은 거 보면은 문제 낸 거 숫자보다 한 10배는 10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크게 될 아이예요. 아니 어머니가 예. 굉장히 꼼꼼하시죠. 정답 맞추는 거에만 보통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그 글씨 크기까지도 그렇죠. 예. 3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는 찬웅이. 평소에도 수학 공부할 때만큼은 깨부리는 일 없이 주어진 분량을 꼭 채운다고 하는데요. 찬웅아, 평소에 문제집 푸는 거 어때? 안 힘들어? 힘들 때도 있고 안 힘들 때도 있어요. 또래답지 않게 듬직한 모습이 마냥 기특하기만 한데 엄마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님 표정이 너무 걱정이 많아 보이세요. 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애기가 저기 공부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마음을 못 놓고 계실 것 같아요. 드디어 문제를 다 풀고 엄마에게 확인받으러 오는데 했어요. 이거 갖다 놔. 어? 갖다 놔. 저기다 갖다 놔. 어머니 채점은 따로 안 해주시나요? 엄마 줘. 네. 엄마 어디 있어? 그 자리에서 바로 채점을 하면 틀린 게 나오거나 그랬을 때 제가 화를 내거나 다그치거나 왜 틀렸냐고 한마디라도 더 하면 아이가 주눅이 드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지우고 다시 이게 상황을 재현하셨나 봐요. 아이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때문에. 네. 23개, 그지? 그러면 평소 찬웅이의 공부를 관리 중인 엄마. 줄을 그래. 갈등은 피해갈 수 없는 숙제인데요. 그치? 그러면 2줄 써. 이렇게? 이게 재현이 맞나요? 진짜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연기를 두 분 다 너무 너무 잘하시는 잘하는 거예요. 화내는 엄마, 움츠러드는 찬웅이. 엄마는 왜 화를 내는 걸까요?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많이 못 도와주시고 정보도 많이 없으셨던 세대들이라 제가 그렇게 공부했던 게 너무 힘들었어서 저희 아들은 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많이 넣어주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내는데 그 욕심이 과하다 보니 자꾸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게 어머니가 원인이나 문제점 분석을 알고 정확하게 계시죠. 네, 하고 예. 계세요. 진짜.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낯설고 어색한 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더 많이 알려주고 싶지만 쉽지 않은 수학 공부. 찬웅이와 엄마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행복한 수학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수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은 머리 모양도 그리고 뭔가 행동하는 것도 말투도 너무너무 또박또박 반듯반듯한 초등학교 1학년에 갓 입학한 찬웅이와 어머님의 사연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어머님께서 학습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시키는 건 아닌지 이게 좀 걱정되고 확인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간표를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웠을 때에 시켰던 거랑 비교해 보면 좀 많기는 하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좀 더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에게 학습 시간이나 학습량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무엇보다 지금 아이가 보통 이렇게 이제 뭐 화면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까르르 웃던지 뭐 하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표정이 조금 어둡고 너무 차분한 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조금 과도하게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럴 경우는 이제 아이가 계속 더 문제를 풀고 싶어 한다던가 아니면 뭐 학습지 선생님이 언제 오세요 하고 기다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학습을 좀 즐겨 한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네. 없는데 아이가 조금 힘들어 한다는 말을 하거나 그런 표정이 보이면은 좀 과감히 줄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줄여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은 지금 체험학습이랑 그 경험을 끌어내서 개념을 도입하는 단계지 문제를 막 풀어서 그 문제 해결력을 그렇죠. 키운다거나 예.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그렇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계획표를 대화를 통해서 좀 짰으면 좋겠어요. 뭐가 제일 싫어? 뭐가 제일 어려워? 넌 또 뭐가 제일 좋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서 그럼 이거는 싫은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 하고 같이 맞춰 나가는 계획표 그런 거를 좀 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찬웅이 그 시간표를 보니까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요? 그 만화 영화 보기. 예, 오. 예.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만화 영화를 봤거든요. 그때 저희 때는 그 피구왕 통키가 엄청 재밌었어요. 그래서 진짜 학교 끝나지 마. 세대가 나오네요, 우리가. 집에서 그 보면서 기다려요. 나 불꽃을 쏠 때 좋아 그랬는데 네네. 그 만화 영화를 보면은 좋은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친구들하고 얘기거리가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큰 교훈을 얻게 돼요. 건선징악 뭐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죠.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 네.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나이 때는 만화 영화 좋아하니까 좀 보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을 전조작기라고 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 이제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데 그 나이마다 지능 개발이 되는 때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충분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이 아이한테 그 지능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국어와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그 필요한 것들은 좀 늘리고 옛날에 많이 했던 것들을 조금씩 줄여서 네. 얘한테 맞는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그냥 선행을 한다고 무조건 답만 내려고 급하게 달리지 말고 하나하나 복습해가면서 그냥 이 더하기 숫자의 의미가 뭔지를 마음으로 와닿을 때까지 복습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더하기 빼기나 수학도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으니까 네. 좀 복습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수학은 그때그때 배운 유형이나 아니면 개념을 얘 걸로 확실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엄마로서는 엄마의 최선을 다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연산 공부도 좀 많이 시키시고 또 수학 교육에 관심도 많이 보이고 계시는데 아까 이제 연산하는 거 보셨잖아요. 전 눈에 띄게 귀여웠던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자주 하는 실수인데 왜 오자를 반대로 쓰는 거 있죠. 거울에다 댄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실수를 보면서 아이고 아직은 이 숫자 쓰는 것도 좀 익숙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학 실력은 어떤 것 같아 보이셨어요, 선생님? 찬웅이 정도 지금 하는 실력이라면 1학년 가서 정말 잘할 수 있을 학생입니다. 예. 1학기 정도 선행을 한 셈이고, 그 설사 근데 만약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좀 감정 안 상하면서까지 좀 지도는 하셔도 괜찮을 건데 네. 감정 상하면서까지 지도하실 일은 굳이 필요 없을 그래야 될 거라고 필요가.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이런 좀 어려워했던 묶음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에 가면 다양한 교구를 이용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되거든요. 사실 틀린 부분을 너무 급하게 이걸 막 지도하려고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사실 계속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울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는 게 아이가 그걸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면 오히려 사고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네네. 들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게 터득되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마음을 졸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를 미리 알려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묶음수를 이제 연산을 잘했는데 틀려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 신묶음수는 덧셈하고 그 뺄셈을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그 단위수를 자릿수도 계산하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문제 푼 거를 보니까 연산 단순한 수식으로 된 뭐 5 더하기 3이라든가 2 빼기 1 이런 거는 잘 풀었는데 그림이나 글로 된 것들은 아이가 많이 틀리고 손도 못 댄 것도 많고 이런 걸로 모아서 덧셈과 뺄셈은 이 아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아직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의 개념을 먼저 수식을 맞춘다고 해서 아 얘는 이거는 띄었어 그 다음 걸 해야 돼가 아니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네. 부분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는 그 덧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1이라는 숫자에 2를 더하는 게 아니라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필통에 연필을 3개 넣었으면 연필을 또 똑같은 연필을 2개 넣었을 때의 그것과 또 필통에 연필을 3개 했을 때 지우개가 하나 있으면 합한 거.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것과 그렇죠, 종류가 그렇죠. 같은 것에 합한 것의 그런 구분들이 필요하고 빼는 것도 당연히 그냥 덜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콜릿이 5개 있었는데 2개를 먹었다. 그래서 줄어드는 그런 개념하고 또 초콜릿이 3개가 있고 사탕이 2개가 있으면 어떤 게 더 많냐. 그러니까 비교의 개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덧셈과 뺄셈의 그 개념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구분해야지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글이나 그림으로 됐을 때 조건을 찾고 문장제를 잘하고 그 미묘한 차이를 찾아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수를 늘리고 수식을 익히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을 꼭 잡아내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과서나 지도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단원에서 이런 걸 익혀야겠구나. 어머니께서 차라리 그런 공부를 좀 하셔서 아, 네. 이것만 익히면 됐어라고 해서 좀 안심을 하셔서 아이를 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지금 이제 초등학교 갓 입학했는데요. 뭐 시간도 너무 많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기니까 어머님이 좀 마음 편하게 오히려 그냥 좀 여유 있게 많은 것을 정확하게 알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 찬웅이의 장단점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유아용 검사라고 해서 그 한 22개월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들어오기 전 아이들을 위한 검사인데요. 학교에서 아직 국어나 수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가정하에서 한 검사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인지 능력은 평균 정도가 나왔고요.
언어성은 평균 상, 그다음에 시공간이 조금 떨어지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작업 기억하고 처리 속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강점으로 보면 상식하고 처리 속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요. 약점이 어휘하고 이제 문제 해결력이 약점으로 나왔는데 얘가 책을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어휘가 약점으로 나온 게 사실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네. 이유는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읽어주든지 아니면 아이가 책을 읽었는데 개념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내용을 스스로 발표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안 해서 그렇죠.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그 아이들하고 책을 읽은 다음에 아이도 한번 읽게 하고 엄마도 같이 읽어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읽어준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 번쯤은 물어봐 주는 네.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 그 능력 평가는 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1학년 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해보긴 했는데 아주 높은 점수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학교 들어간 다음에 그 복습을 많이 해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거나 내 것을 만드는 과정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학 평가를 진행한 것은 어머님께서 우리는 선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내가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막 너무 속상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학 평가지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이 친구는 못하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아주 잘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나 기계적인 이런 문제 해결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고3까지 수학이 연결되는 그 사슬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핵심되는 그 개념들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와 관련해서는 일상생활에 자기가 봤던 그 수의 경험과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를 연결해서 이게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도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도형을 단순히 막 도형의 이름을 외우고 특징을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기둥을 배우면 이거는 풀하고 비슷해. 두루마리 휴지하고 비슷해. 자신이 경험했던 걸 연결하고 구 같은 경우는 구슬이랑 똑같아. 공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커다란 공이랑 조그마한 구슬이랑 같은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개념만 인지하고 경험을 끌어내면 되거든요. 문제 1번 다음은 구가 아닌 것은 다음은 구슬이 아닌 것은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개념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발문들을 해주시는 게 문제집을 10장 푸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느낌은 들어요. 그동안 문제를 많이 풀었던 거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이제 그 실력을 좀 기르려면 보드판을 활용하기를 권해드려요. 네. 보드판에 하루에 문제를 2문제 정도씩만 적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쓱쓱 풀 수 있으면 풀고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어머니께서 말로 하시지 말고 힌트를 조그맣게 옆에다가 적어줘요. 그럼 네. 그 힌트를 보고 문제를 풀면서 엄마한테 설명해주는 방식, 그렇게 약간 놀이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수학 교구가 굉장히 많아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런 교구로는 즐겁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뭐 제기, 훌라후프 이런 거 해서 엄마랑 같이 뭐 제기 나 3개 찾고 엄마 4개 찾으니까 몇 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좀 운동도 되고 공부도 선생님들이 되고 되게 어이없이 좋은 웃으시네요. 얘기 하고 있는데 왜 좋은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역시 우리 수준이 아니 근데 보니까 네. 저런 교구들만 너무 많으면은 사실 이게 놀이가 아니고 거의 또 다른 학습입니다. 아이들이 네. 그 교구만 봐도 왠지 공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어떤 놀이로 접근하느냐, 네. 학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교구가 될 수도 있고 학습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교구로 지도하시는 거 나쁘지 않으니까 방법을 조금 더 즐겁게 하시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뭐 교구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 뭐 10원짜리 10개 모이면 100원이 된다든지 100원짜리 10개 모이면 1000원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왕 교구가 있으니까 교구를 이용해서 좀 즐겁게 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네. 선생님이 오신다니까 그걸 좀 눈여겨보셨다가 그렇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교구를 이용해서 한번 놀아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 무엇보다 이게 수업이 아니라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놀아주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수에 대한 개념, 수학을 좀 체득했으면 맞아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숫자 쓸 때도 어머니 보니까 아이가 글씨를 너무 크게 쓰는 게 걱정이 되셔서 네모칸을 다 일일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머니 정말 아이에 대한 그 교육의 열정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거는 저희가 알겠는데 어머님이 이 열정이 넘치다 보니 아이한테 내 맘대로 잘 하지 않아줬을 때 많이 화를 내셨던 게 지금 내심 걱정도 되고 후회도 되고 하시는 게 화면에서 다 느껴졌어요. 사실 우리가 뭐 애둘러 얘기해도 같은 엄마끼리 다 알아요. 저희도 이제 뭐 꿀밤도 먹여보고 혼도 내보고 정말 윽박도 질러보고 하는데 찬욱이가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우리 어머님도 좀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아이의 공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거든요. 네, 지금 찬웅이가 그러니까 갓 1학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다양한 체험이나 경험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수학 체험 박물관이나 그런 학습관을 가면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년 동안 주말마다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계속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 학습을 좀 권장해 주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따로 이제 학습지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수학 동화를 같이 읽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던가 그 줄거리를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너무 공부에 얽매이지 않는 수학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글씨가 너무 커서 이렇게 칸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은 유아 때는 줄 없는 종합장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쓰고 하는 게 아이들의 표현이고 그렇죠.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이렇게 구속할 필요는 없고 초등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줄 있는 맞아요. 종합장하고 이제 10칸 쓰기 공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이렇게 규제를 줘서 네. 크게 작게 쓰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예쁘게 썼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하면서 이제 좀 학교에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게 네. 표현인가요? 그 아이들이 글씨 크게 쓰는 게 아니, 반항이 아니고 나는 반항. 또 왜 그거는 뭐 중학교 때나 좀 뭔가 생각이 있을 때나 그러지. 아니, 옛날 어른들은 글씨도 좀 큼직큼직하게 쓰는 게 아이들이 크게 될 녀석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전 나쁘게는 안 보는데. 글씨는 크게 쓰는 게 반항한 게 아니고 갈겨 쓰는 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의욕이 없는 애들은 글씨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네네. 자기도 못 알아볼 정도로 쓰거나 힘도 없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박또박 쓰는 연습을 시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쓸 때도 그 쓰는 획순이 있거든요. 그 획순에 맞게 써야 글씨가 예쁘게 나와요. 그런 그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 흐리게 써 있는 그런 연습장도 많으니까 그렇게 써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어머니의 화난 목소리, 그다음에 한숨 소리, 걱정된 눈빛,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종류의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줘요. 그러니까 정말 화를 급하게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죠. 또 틀렸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데, 이러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자꾸 엄마를 쳐다보게 됩니다. 눈치 보죠. 이거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려고. 아까 우리 재현했던 화면에서 그런 게 좀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이가 문제를 풀 때 그냥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고 어차피 많이 틀리다 보면 맞아가는 과정이 있을 테니까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그러우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내가 그 어머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면 고모방에 보내서 선생님하고는 문제를 풀고 엄마는 그냥 아이하고 즐거운 시간만 보내는 게 실질적 결과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무조건 내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조바심이 생기면 아이는 오히려 엄마가 걱정하거나 무섭게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그 위축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과목이 수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축되면 당연히 실력 발휘도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 그냥 찬웅이 너무 시간이 많아요. 아직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막 들어가는데요. 뭐 좀 여유를 주시고 어머님도 인기 관리하세요. 나중에 찬웅이가 정서적으로 엄마한테 기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지금이 정말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학습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수학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솔루션 주셨지만요.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 한방 들어볼게요. 제 결정적 한방은 아입니다. 아는 깨달을 때 나는 소리인데요. 찬웅이는 문제집 풀이보다 체험으로 인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걱정에서 기쁨으로 바꾼다면 아이의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계단입니다. 수학은 계단이라는 어떤 계단 같은 과목입니다. 하나를 알고 그 다음을 알고 그 다음을 알아가는 과목인데 사실 첫 번째 계단은 좀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더 높은 계단을 오를 때 즐겁게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들어볼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이 친구처럼 공부하고 싶다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못 부르는 노래지만 이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오, 정말요?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요 노래가 오. 그 보물이라는 노래인데 네. 이 친구가 되려면은 먼저 놀아야 됩니다. 이 놀아야 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노는 방법은 제가 이 가사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잘 활용하셔서 찬웅이한테 먼저 신나게 놀아준 다음에 그때 공부를 하면 네. 더 열심히 잘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니 너무 좋네요. 그리고 노래의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놀아줌으로 해서 보물 같은 시간을 얻을 수 있고 또 수학의 보물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잘했네요. 제가 학교를 또 잘 갖다 쓰시네요, 바로. 그랬는데.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찬웅이와 엄마 모두 정말 마음속에 즐거움과 평화를 찾으면서 수학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웅이도요, 즐겁게 수학할 수 있기를 아줌마가 많이 기도해 줄게요. 자, 이번에 저희 수학의 즐거움을 또 찾아보는 400초 수학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김세식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이런 말 있죠. 순식간에 놓쳤다. 순식간에 놓쳤다. 찰나의 순간인데 네. 놓쳤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에서 그게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수학에서 유래한 용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뭐가 지나갔다. 네. 뭐 아주 그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 간단한 걸 정말 물어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예전에 수로 나타냈었거든요. 오늘은 수로요? 예, 그걸 좀 우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순식간, 눈 깜짝할 사이 뭐 이런 걸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400초 수학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학 용어를 많이 사용하나요? 예, 사실은 좀 그렇진 않죠. 그런데 수학 용어들이 일상생활에 녹아 들어온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신문 기사를 선생님이 검색을 해봤는데 상반기 주택시장의 변곡점 이런 것이 타이틀이 붙었었고요. 또 대선 레이스 변곡점 이런 것도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사실 변곡점이라는 것은 수학에서는 곡선의 오목볼록이 바뀌는 점입니다. 예, 미분을 해야 되고 뭐 이계도함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변혁의 어떤 전환점을 일컫는 말이죠. 이렇듯 우리 수학 용어들이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바로 대표적인 예가 또 순식과 찰나인데요. 그렇다면 순식은 얼마나, 찰나는 얼마나 짧은 것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분명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잖아요. 밥을 순식간에 다 먹었어. 나가라던 찰나였어. 그렇다면 또 둘 중에 어느 게 더 짧은 걸까요? 자, 예, 이런 것들 수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읽는 방법들을 명수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1, 10, 100, 1000, 만. 그 다음에 억, 조, 경, 해.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조 단위까지는 많이 사용하지만 그 다음 단위는 그렇게 흔하게 사용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만부터는요, 1, 10, 100, 1000, 만. 그 다음부터는 10만, 100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만 배를 합니다. 그래서 만에 만 배가 억, 억의 만 배가 조 단위, 조의 만 배가 바로 경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이만체진 명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들이 아닌 아주 큰 수들의 단위입니다. 자양구간, 그 다음 정제극, 그 다음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수. 뭐 참고로 큰 수에 해당하는 그 항하사, 뭐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수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인도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오면서 이런 수의 단위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죠. 뭐 참고로 하나만 얘기하자면 항아산은 인도의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에 해당하는 수라고 합니다. 모래만큼의 수라고, 혹은 모래만큼의 큰 수라고. 모래 개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어떤 무한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큰 수에 대해서 반대로 일보다 작은 수, 즉 소수에 대한 명수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일제 강점기 이후에 부터 이 소수에 대한 명수법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0.125가 있다 그러면은 0.125로 읽지요. 예전에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분리호사, 홀미섬사, 진해묘막, 모호, 준순, 수유, 순식, 탄지, 찰나, 육덕, 허공, 청정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흔히 쓰던 말들이 좀 몇 개 보이네요. 모호하다, 10의 마이너스 13제곱이네요. 찰나라는 것은 10의 18제곱분의 1이라는 수입니다. 굉장히 작은 수죠. 그렇다면 1순식은 어떤 겁니까? 10의 16제곱이니까 0점 뒤에 15개의 애가 0이 있고 1이 있는 겁니다.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수입니다. 자, 그러면 찰나와 순식 어느 쪽이 더 큰 수였나요? 그래요. 10의 18제곱분의 1이 찰나이니까 거기에 100을 곱해야 1순식이 되는 겁니다. 1찰나 곱하기 100이 1순식이 되는 거죠. 즉 1찰나가 100번 모여야 1순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고 단위도 쓰지 않기 때문에 먼 어떤 역사의 혹은 수학 문화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도 약간은 그 흔적이 좀 남아있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비율에 관한 거, 바로 할푼리인데요. 우리가 할푼리에 대해서 이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야구라는 것에서 타율,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비율을 사용하고 있죠. 그 비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에서 전해져 나온 일본 고유의 비율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할푼리에 대해서 좀 비율에 대해서 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거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의 8분의 1은 8분의 1이다. 자, 좀 말이 헷갈리죠. 8분의 1은 뭐고 8분의 1은 뭘까요? 이 앞에 8분의 1은 1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8분의 1은 뭐죠? 8분의 1은 숫자입니다. 즉 정확하게 이게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1의 8분의 1 배는 8분의 1이다 라고 읽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죠. 1의 0.125 배는 0.125다. 그러면 좀 헷갈릴 일이 없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1의 0.125는 0.125다 이렇게 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예전 같으면 이렇게 읽었을 겁니다. 1의 1할 2푼 오리는 0.125이다 라고 말을 했겠죠. 자, 실제로 이제는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1의 12.5%는 0.125이다. 이제는 퍼센트 100분율을 이용하니까요. 이렇게 읽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당연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비율과 숫자를 헷갈리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구별을 잘 하시고요. 아이들 만약 지도하실 일이 있다면 그렇게 지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에서도 어떤 타자의 타율이 3할 4푼 5리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언젠가는 이 타자의 타율이 34.5%라는 표현으로 100분위로 이렇게 표현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그렇게 되는 거겠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쓰자라고 3할 4푼 5리가 갑자기 34.5%다라고 말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점점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 가다 보면 분명히 그렇게 바뀔 날도 있을 겁니다. 올바른 언어 사용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수학 용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머, 정말 저는 이게 수식으로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대단. 찰나, 순식 이게 뭐 진짜 0.00 하는 이런 거에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특이한 건 옛날 분들은 많은 생각을 또 하시고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하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찰나가 100번 모이면 순식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라는 것이 어떤 우리 일상생활을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문화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수학도 우리 사는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우리 말 속에 녹아들어 있는 거죠. 옛날에 사용했던 거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표현들이 남아있는 게 꽤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인도 불교에서 지금 유래된 단어들이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순수 우리말로 된 것 같은 경우는 없나요? 골백번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 아. 그래서 골자가 골백번? 네, 골자가 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골백번이니까 거기다 곱하기 2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네, 그러니까 10에 16이 경이니까 네네. 16승이 18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골을 또 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어떤 그래요? 부분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에 100이니까 100만 정도. 어. 사실 100만도 어마어마하게 생각 많이 한 거죠. 100만 번 생각했으니까. 네네. 사실 제가 어릴 때 잡지를 보고서 수백만 년 후에는 그 태양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지구 인류를 위해서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수백만 년. 수백만 년에. 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사실 일상생활에는 쓰이지 않지만 그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윤회 사상이나 야.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똑똑한 민성원 선생님이 수백만 년 이후의 일을 걱정하시다고 생각하니 참 귀여운 어린이였네요. 네, 4학년 때요. 그때는. 네. 제가 또 그 사극 매니아잖아요. 또 사극을 보면 이 멋있는 남자분이 여성분한테 이런 대사를 많이 하거든요. 네. 낭자, 우리 사랑은 억겁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요. 딱 그러면 딱 부담스럽다. 여성분이 딱 안기면서 그래요, 뭘 하잖아요. 신앙전의 사또 분위기야, 사또 분위기. 아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맞아요. 이 겁이라는 뜻. 그래요, 맞아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이 아주 오래된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런 네. 이 숫자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무한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아주 넓은 바위가 있는데 그 선녀의 그 옷자락으로 네. 그 바위를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질 만큼의 시간이다. 예, 그래서 이제 겁이라는 표현이 예, 그런 것에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과장되게 표해서 영겁이다, 억겁이다 뭐 이런 네네네. 그런 표현들을 쓰곤 하죠.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좀 어려웠던 용어를 생각해보면 할푼리 해가지고 이게 너무 어려웠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선생님. 네, 맞아요. 할푼리는 또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에 있다가 빠졌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이었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승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몇 승, 몇 승. 예, 아, 거듭 그래요. 제곱의 의미인데 그래서 뭐 2승, 3승, 4승 이런데 올바른 표현은 2제곱. 그래서 숫자에 제곱을 쳐서 3제곱, 5승 같은 경우는 5제곱, 11승 같은 경우는 11제곱. 55승은 뭐게요? 55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네네. 네. 그 할푼리는 잘 모르겠는데 팔푼리는 들어봤거든요. 팔푼리. 근데 약간 숫자랑 뭐가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연구 좀 해다 주세요. 뭐가 있을 것 같아. 본인이 직접 연구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실제 있는 말입니다. 있어요? 예. 아, 진짜요? 팔푼이잖아요. 그 네. 분자에서 나온 거예요, 분. 그러니까 오. 10분. 그러니까 0.1분 할푼 이게 분이 모사에 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에 지금 스며들어 있는 것이 10분 뭐 이런 거. 8푼이야. 그 분이 거기에서 세게 발음돼서 8푼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보셨죠? 항상 준비돼 계시잖아요. 이런 건 사실 우리말을 사랑하는 아나운서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각성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심오하듯 하지만 네.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골백번 생각해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억겁의 시간을 함께 하는데요. 수다학과 함께.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아이들도 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은 정말 아이와 엄마 그리고 아빠까지 모든 어른들까지 수학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수학 고민이 있으시면요 저희 홈페이지에 얼마든지 여러분의 사연 남겨주시고요. 또 400주 수학을 통해서 나 이거 늘 궁금했었는데 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